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물선 2강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끊고 초점까지 있고 준선까지 이었을 때 생기는 마름모, 그리고 접선으로부터 입사각 반사각이 초점으로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점 F를 지나는 빨간 선을 하나 그어놨죠.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합시다. 준선까지 이은 얘네들은 A', B'이라고 하고, 요 길이들은 알파면 얘도 알파겠죠.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얘를 베타라고 하면 얘도 베타가 됩니다.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접선 중에 우리가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x1이었는데 여기까지 끊지 않고 딱 이 준선까지만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확인을 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준선과 초점까지 요 사이 각이 빨간 동그라미라고 표현했던 게 왼쪽에 그래프 개형에서 남아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보조선을 하나 그어 볼 거냐면, 자, 이렇게 하나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끊게 되면 우리가 이 A와 여길 M-이라고 해봅시다. A, M-라는 공통변에 알파라는 길이를 가지는 이 공통변, 그리고 요 사이각, 요 합동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요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냐면, B에서도 접선을 끊을 수가 있는데, B에서도 접선을 끊게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M-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M-가 아닌 다른 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삼각형이랑 F까지 이은 요 삼각형이 합동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 B' 각도 직각이기 때문에 이 M-가 아닌 이 점에서 F까지 끈 이 각도, 사이각도 직각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M-로 무조건 F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접선은 M-로 가야 되고, 아까 전에 위에서 각이 2등분 된 성질과 마찬가지로 접선은 이 준선까지 끈 직선과 초점까지 끈 이 직선을 2등분하는 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 길이들은 얘네들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세팅을 M-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한번 그어 볼 건데, M-에서 X축에 평행한 이런 보조선 하나 그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위에 요 파란색 점선과 요 검은색 접선 사이 각은 억각이죠. 억각으로 동그라미가 되죠. 그 다음 요 밑에 파란색 점선과 핑크색 사이 각은 억각으로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삼각형 A, M-, B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을 보면 동그라미가 2개, X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요게 파이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랑 X를 더하게 되면 2분의 파이, 즉 각 A, M-, B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조금 두껍게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직각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전에 이 길이가 같았으니까 M-에서 끈 요 파란 점선과 빨간 점선 사이에 이 교점을 M이라고 한다면, 우린 또 무슨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요 길이랑 이 길이랑 회색깔 지금 칠하고 있는 길이, 요 세 개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길이들은 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M-가 원주각 직각이 되는, 자, 요것도 한번 써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AM
bm 그리고 m 선분 길이들은 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자, 그래서 이런 기하적인 성질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보면 m-는 어떤 점이냐면 준선 위의 점이에요. 준선 위의 점. 준선 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이 직선은 접선이었고 요 밑에 핑크 색깔도 접선이었어요. 아, 그러면 준선 위에서 포물선에 접선을 끊게 되면 수직인 기울기를 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성질을 썼냐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AB에 대한 접선을 그었을 때 준선 위에서 만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질을 이끌어냈습니다. 뭐 알파가 같기 때문에 합동인 조건을 썼고 이런 것들이 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요것들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1강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저 접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n분의 p다. 요거 하나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건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들이 m-라는 거는 지금 준선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p, 뭐라고 할까요? y1 아까 썼으니까 k라고 씁시다. 얘를 대입을 해주면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대입을 하면 k는 마이너스 mp 플러스 n분의 p입니다. 요거 양변 m으로 곱해서 이항시키면 pm 제곱 플러스 km 마이너스 p는 0이다. m에 대한 2차식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 m에 대한 2차식의 두 근은 기울기 m을 뜻하는 거고 무슨 기울기를 뜻하는 거냐면 무슨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냐면 준선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준선을 지나는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근계수 관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기울기 곱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수직이라는 거를 대수적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3'이라고 극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설명을 써놓은 게 있는데, 자, 극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지금처럼 x1, y1 이라는 포물선 밖의 점에서 또는 포물선 말고도 타원 쌍곡선 다 해당됩니다. 어떤 도형이든 간에 이 도형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 두 개를 잇는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얘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를 L이라고 합시다. 자, 일단 L1 먼저 구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포물선 위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공식에다가 쓰면 되죠. 위에 네모 박스 쳐놓은 공식에 대입을 하면 지금 x1, y1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y1y 베타 y는 2p에다가 x 더하기 x1 자리에 알파가 오는 거고 L2는 뭐냐면 감마 델타를 지나고 있으니까 델타 y는 2p의 x 플러스 감마입니다. 자, 두 접선은 동시에 x1, y1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베타 y1은 2p의 x1 더하기 알파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델타 y1은 2p의 x1 플러스 감마라고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y1, y는 2p의 x1 플러스 x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뭘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첫 번째 위의 식은 지금 y1 자리에 베타가 그러니까 y 자리에 베타가 들어간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 y 자리에 베타가 들어갔고 x 자리에 알파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자, 이거는 첫 번째 유도된 식은 뭐였냐면 접선의 방정식 L1이
이 포물선 밖에 있는 x1, y1을 지난다 해서 얻어낸 식인데 두 번째 식과 이 첫 번째 식 동시에 쳐다보니까 이런 구조가 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y1, y는 2p에 x 더하기 x1이라는 식에다가 알파 콤마 베타를 넣으면 첫 번째 식이고 델타 콤마 그러니까 감마 콤마 델타를 넣게 되면 두 번째 식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얻어낸 거냐면 알파 콤마 베타와 감마 콤마 델타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L.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구조가 어때요? 아까 전에 그 x1, y1이라는 포물선 위에 점을 지날 때 접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 이 y1, y는 2p에 x 더하기 x1이라는 이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할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포물선 밖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p, k라는 준선 위의 임의의 점이라고 세팅을 한 거잖아요. 요거를 지나는 포물선 위의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걸 그러면은 x1, y1 자리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자, 그럼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1 자리에 k를 넣고 x1 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어주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얘는 항상 p, 0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기하적으로 설명을 했던 이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끄으면 수직 관계다. 그리고 이 접점들을 이으면 초점을 지난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하나 써주면 여기 1번, 2번 요과 그림 사이에 뭐 이렇게 하나 써보면 되겠죠. 한번 본인만의 표현으로 준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끈 두 접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취의 방정식인데 자, 지금 제가 그림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놨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반원 그리고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원과 직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도형 안에 내접하는 원들을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내접하는 원의 중심들을 쭈루룩 모아볼 거예요. 쭈루룩 모으면 자, 이런 점들이 쭉 모일 텐데 이런 점들의 자취는 어떻게 되겠냐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내접하는 두 원과 접점 그리고 이 원의 중심들을 이으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고정된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 라지 R에서 이 핑크색 반지름을 뺀 게 되겠죠. 이 스몰 r은 계속 변하는 값입니다. 이 핑크색 원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랑 같은 길이를 가지는 선분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얘는 스몰 r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요만큼이 라지 R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직선을 하나 그어주면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 내접하는 핑크색 원의 중심 P라고 한다면 이 고정된 점 F와 이 준선, 파란색 점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 스몰 r 값이 뭐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냈냐면 이런 F와 파란 색깔을 F를 초점으로 하고 이 파란 색깔 점선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 방정식의 자취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반원 안쪽에 내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는 삐져나갈 수 없는 정의역이 제한된 그런 잡지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같은 논리로 이제 동시에 외접하는 이런 핑크색 원의 중심을 이어봐라. 이 중심의 자치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이 길이를 작은 원을 이번엔 스몰 r이라고 합시다. 작아 보이는 거를. 자, 그럼 얘는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라는 값이 되고, 라지 r 값은 핑크색 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리고 얘는 라지 r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길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조선을 더 그어줘야 되냐면, 여기서 스몰 r이라는 고정된 값만큼 떨어진 직선을 하나 잡아서 얘를 준선이라고 해줘야겠죠. 자, 얘를 준선. 그러면 이 길이는 항상 라지 r 플러스 스몰 r로 같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중심을 P라고 하고, 이 작은 고정된 원의 중심, 정점을 F, 초점이라고 하면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자치의 방정식들이 교과서마다 혹은 개념서마다 다른 예시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외워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내면서 이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정점과 고정되어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할 얘기는 원뿔 곡선론입니다. 자, 오늘 이 저번 시간에 소개를 했듯이 우리가 원뿔에 이 모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단면을 자르게 되면 생기는 이 빨간 색깔 단면이 포물선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에 증명을 통해서 이제 원뿔에 내접하는 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될 건데, 증명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개념부터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기초 1번 돼 있는 거 보면 지금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접선 두 개를 그었죠. 접선 두 개를 그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찍어서 수직으로 내리면 합동이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알고 있냐면 이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원에서 구로 확장을 시켜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원뿔 하나 보이나요? 이제 축구공 위에 꽃갈콘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뭐 머리 위에 이제 이런 모자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요 뒤쪽으로 좀 길이가 짧아 보이지만 요 파란 색깔 점선 길이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뿔의 모선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놈도 같냐면 이렇게 길어 보이는 이 점도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 밖에 있는 점에서 이번에 확장을 해서 이 구에 접하는 이 원뿔의 모선 있죠. 모선의 길이들은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기초 1번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뿔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요는 이제 중심에 떨어뜨린 거고, 어떤 점을 이렇게 밑에 밑면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요 각이나 아니면 이렇게 잡았을 때 요쪽에서 생기는 각이나 각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 알겠죠? 왜냐면은 이 검은 색깔 삼각형을 잡고 돌린 게 원뿔이니까 이 사이각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까지 기초 1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기초 2번은 뭐냐면 이 구가 어떤 단면에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에다가 공을 딱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딱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단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간에 잡고 접점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접선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평면 자체가 구에 접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점을 내가 잡던 간에 접점까지 그으면
접선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사실 기억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가 어떤 모선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우리가 딱 그 앞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단면이죠. 이렇게 단면, 이렇게 자른 단면 보이죠? 이렇게 위로 자르게 되면 요 모선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선이랑 핑크색 모선이랑 평행한 이 파란 색깔 이 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칠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칠판에서 단면은 이제 칠판과 이제 비스듬히 생기긴 했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삐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그림 상황을 그리게 되면 모선과 이 파란 색깔 선이 평행한 상태라고 했을 때 이 빨간 색깔 단면이 포물선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선과 평행하죠. 평행은 우리가 영어로 parallel이라고 하고 포물선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라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PARA라는 어원이 지금 같은 데서 온 건데 뭐 또 비슷한 어원을 가지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요즘에 파리 올림픽 하고 있으니까 패럴림픽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 PARA가 의학 용어로 뭐 이제 하반신 마비 이런 뜻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평행, 동등, 마주보고 있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포물선은 모선과 평행하게 자른 이 단면으로 생긴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증명에다가는 이제 원뿔에 내접하는 구를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구의 이 접점들을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서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면 아까 기초 1번에서 그렸던 그런 원뿔 모양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할 거냐면 여기 밑에 점을 하나 체크를 해놨는데 요 점에서 접하게끔 단면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단면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요 위에서 그린 것처럼 똑같이 그려봅시다. 위에랑 색깔을 맞춰서 그릴게요. 자, 이거 파란 색깔 라인은 아까 핑크색이랑 평행해 보이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 포물선의 단면은 다시 지우고, 이 점선은 이제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 두 점을 지나게끔 원뿔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점선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요 상태까지 됐으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체크된 접점을 초점이라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단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요 위에서 그렸던 요 빨간 색깔 포물선을 포함한 단면을 좀 더 확장해서 그리면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 단면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 위에 지금 지면과 평행한 땅바닥이랑 평행한 평면 하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시다. 아이고. 그러니까 땅바닥이랑 평행한데 얘가 뭐냐면 이 아까 전에 이 원뿔이랑 구가 접하는 이 접점들 있었죠. 이 접점으로부터 생기는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확대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이 지면과 평행한 요 평면, 얘를 뭐 알파라고 할까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요 비스듬한 요 평면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랑 베타가 만나는 요 교선이 있죠. 교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교선은 뭐 만나는 선이니까 실선으로 그어줄게요. 다시. 자, 교선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준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이 세팅이 됐으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뭘 하나 보조선을 그을 거냐면 원뿔까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끊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요 만나는 점 하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PF를 끊습니다. PF는 뭐냐면 이 베타라는 요 비스듬한 평면이랑 접하는 구가 있었죠. 여기가 F인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 기초 2번에서 보면 P는 그리고 어디 있냐면 그냥 요 베타라는 평면 위에 있던 거예요. 아, 그럼 P에서 F까지 끄으면 9에 접하는 접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P라는 9밖의 점에서 9에 끈 접점까지 거리 BF고, 얘도 이 지금 핑크색 두 번째 점도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원뿔의 꼭지점에서 요 모선 길이가 항상 같으면서 9에 끈 접점들이죠. 그러니까 접선들이죠. 요 위에 있는 점들 다.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일부를 쭉 연장한 거기 때문에 P랑 꼭지점을 이은 요 길다란 핑크색 선도 9에 접하는 접선입니다. 그럼 여기가 접점이니까 얘가 접점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9 밖에 있는 점 P에서 9에 끈 두 접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라는 기초 1번을 이제 쓴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위에 얘는 위에 얘는 쓸데없는 선이었기 때문에 지웁시다. 헷갈릴까봐. 지금 이 위에 그렸던 선은 밑에서부터 우리가 끈 게 접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좀 잘 안 보일까봐 일부러 위에서 연장한 선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P에서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수선의 발을 위로 끌어 올려 봅시다. P에서 다른 초록 색깔로 요 알파라는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 이렇게 올려 볼게요. 알파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점을 이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사이각 보세요. 이 초록색 점선이랑 핑크색 사이에 빨간색 각을 보면 얘는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면 자, 꼭지점에서 이 알파 위에 있는 원 있죠? 원까지 내린 요 직선은 요 초록 색깔 직선이랑 요 초록색이랑 평행하죠?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이 핑크색 괜히 지웠네요. 자, 이 핑크 색깔을 다시 꼭지점까지 연결을 해보면 이 빨간색이랑 핑크색 점선 사이 각이랑 이 초록색 점선이랑 핑크색 실선 사이 각이 엇각으로 같다라는 거 보이죠, 이거? 자, 얘네들은 엇각으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또 해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평면에다가 우리가 수직으로 딱 꽂아버리면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이든 간에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펜 두 개 들고 한번 돌려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수선의 발 내렸으면 얘네들은 수직이에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또 무슨 얘기를 주장할 수 있냐면 여기 동그라미 각이라고 해볼게요. 초록색 점선 사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초록색 점선 요쪽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림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여기 자, 지금 초록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이 동그라미 각은 이 초록 색깔 수선으로 알파에다가 수직으로 끌어올린 이제 그 직선이었고, 초록색 실선은 지금 이 파란색 모선이랑 평행한 각이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빨간색은 이 모선이랑 이 빨간색 사이 각이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기초 1번 할 때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동그라미 각이나 핑크색 두 줄짜리 각이나 이 원뿔에서 돌린 각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각이랑 이 핑크색 두 줄짜리 각은 같다. 그리고 공통변, 지금 빨간색으로 열심히 덧붙이고 있는 공통변, 요거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해서 아까 전에 같다라고 했던 요 핑크색 두 줄이 여기서도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보이게 된 거죠. 자,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삼수선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직각으로 쏟아내면 여기에 수직으로 끊게 되면 얘도 수직이다 라는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뭐 펜이나 종이 같은 걸 깔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직관적으로 보이는지. 어쨌든 얘가 수직이다 라는 걸 최종적으로 보여서 이 거리와 초점까지 거리가 같다. 즉, 요 빨간색 교선을 준선으로 하고 요 접하는 구와 접하는 점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의 일부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복잡하긴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은 포물선을 이렇게 이해했더라 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타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